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는 5.18 기념식, 한국에서는 10,000명 이상이 참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지만 이곳 뉴욕에서는 비교적 조촐히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부를 수 없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고 이곳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하나가 됐습니다. 참석자들은 5.18의 정신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뉴욕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뉴욕 민주연합의 이경하 대표는 앞서 한국에서 열린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세계 한인민주회의 이경루 부의장은 5.18의 정신은 광주의 정신이 아닌 전 국민의 정신이라고 5.18을 평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위해 헌화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뉴욕 민주연합, 미 동부 한인회 연합회, 호남 향후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탄핵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선 개입을 조사하는 특별검사가 전격 임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국장을 해임한 것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취임 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넉 달 만에 휘청거리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격 해임된 연방수사국 제임스 코미 국장 측이 반격에 나서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이슬람 국가 관련 기밀 유출 의혹까지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의 재임 기간이던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직접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이날은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해임된 다음 날로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코미 국장을 따로 남도록 한 후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미 국장은 대통령의 요구를 부적절하다고 여겨 상세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행위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법 방해로 헌법에 규정하는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탄핵론은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동조하면서 사태가 확대되는 국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퍼블릭 폴리시 폴링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지지한다고 답변했고 반대 응답은 41%, 나머지 11%는 찬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18일 낮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대낮에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최소 1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낮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자동차 한 대가 보행자들 사이로 돌진하면서 18세 여성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컸던 이유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인도를 덮치면서 시민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은 피해자들의 신발이 나뒹구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인도로 돌진한 붉은색 승용차는 오른쪽 2바퀴가 공중에 뜬 채 멈춰져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나와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뉴욕 브롱스 출신의 26세로 2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사고가 테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사고 발생 직후 보고를 받으면서 테러 여부를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베이사이드 32 애비뉴에 새롭게 마련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 지난 2월 매입을 완료하고 새 단장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16일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베이사이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 공식 리모델링을 알리는 첫 사업을 떴습니다. KCS는 오늘 오전 김기현 총영사,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 등 한인사회 관계자들과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적인 새 단장 공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은 KCS의 새로운 보금자리 탄생을 축하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KCS가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롤 모델 그 커뮤니티 센터로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좀 더 우리 동포사회의 참여와 지원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해 나가고 특히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이 남녀노소 우리 한인사회의 중요한 그 활동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새 단장 공사는 450만 달러 규모로 진행됩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5만 스퀘어피트가 넘는 큰 건물이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행히 450만 달러 중 300만 달러는 뉴욕시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KCS에서 매칭 펀드로 150만 달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시에다가 그 건축 비용을 이렇게 레노베이션 코스트를 했는데 300만 불까지 줄 수 있다. 근데 이제 150만 불은 매칭을 해라. 그러니까 70만 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동포재단에서 30만 불 엘로케이션 했다 말씀을 주셨고 6월 말까지 40만 불을 이제 만들어서 하면은 6월 말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모자라는 40만 불 마련을 위해서 한인사회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첫 삽을 뜬 커뮤니티 센터는 앞으로 1년여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면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한인사회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인사회 경제력 향상에 기여해온 세탁과 네일업계가 안고 있는 고민,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원이 뉴욕주 내 네일과 세탁업소들의 환경보호시설 보조금 지원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 모두 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호세 페럴타 뉴욕주 상원 의원은 뉴욕주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네일과 세탁업소 환경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과 리볼빙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드라이클리닝 업소와 네일 업주가 주 환경국이 요구하는 환경보호시설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까지 퍼크기계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주거용 건물 내 세탁소와 업소 내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네일업소들은 부담 가중으로 업소 폐쇄까지 제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지난 5일 이들 업소에 대한 지원금을 촉구하는 법안을 하원에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닐리 로직, 댄 콰트, 스테이시 피퍼 아마토, 브라이언 번웰 등 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이번 상원의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회기가 종료되는 6월 전까지 통과돼야 합니다.
뉴욕주 정부가 주정부 차원에서 주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 전주민 단일 건강보험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2년 동안 넘지 못하던 1차 관문의 벽을 통과하면서 전주민 건강보험의 현실화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16일 뉴욕주 단일 건강보험법안을 가결시키고 주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뉴욕주 단일 건강보험은 주정부 운영 건강보험으로 뉴욕 주민 누구에게나 코페이나 디덕터블 없이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득이나 치료 신분과 상관없이 보험 혜택이 가능하고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들의 응급진료, 치과, 안과, 정신과, 널싱홈 케어까지 모든 의료비를 커버합니다. 다만 의료보험 비용을 충당하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단일 건강보험은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하원을 통과하긴 했지만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처음으로 상원 내 같은 법안이 보건위원회를 통과해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전주민 건강보험의 현실화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보조금이 삭감되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트럼프 케어가 시행되면 뉴욕 주민 100만 명이 의료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내 자동차 보험료 천차만별입니다. 이유는 운전자의 직업과 수입 등 심지어는 학력까지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규제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주 내 대부분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책정하는 임의적인 계산법에 의한 보험료가 앞으로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16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보험료 책정 차별 규제안을 발표하고 부당하게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운전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안은 17일 주정부 관보에 게재돼 45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180일 안에 새로운 보험료 책정 기준을 내놓아야 합니다. 보험회사들은 가입자의 운전 경력, 사고 기록뿐 아니라 학력, 연봉 수준, 직업군 등을 종합해 학위가 낮거나 저임금을 받는 가입자에게는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가입자의 운전 위험 정도와 학력, 직업의 연관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보험료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재정국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운전자의 학력 및 직업, 연봉 수준과 안전운전에 대한 연관성은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의 공약이었지만 실패를 내세우며 무산됐던 공립교 무상급식이 시교육청에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사실상 무상 점심급식이 시행됩니다. 칼멘 팔냐 뉴욕시 교육감이 뉴욕시 공립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17일 뉴욕시 교육감은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학생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급식을 제공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할 방침입니다. 지금도 급식비 납부와 상관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교육감이 이 같은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 당국은 2014년 중학교 대상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폐기하면서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전면 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의회는 무료 또는 할인 급식 혜택은 수혜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전면적 무상 급식 시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감의 이번 지침은 사실상 전면 무상 급식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파리냐 교육감은 점심값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라는 벤 칼로스 뉴욕시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는 사전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일을 하고 있고 정부 저소득층 혜택을 받지 않은 불체자에 한해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의 이민개혁안과 사실상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거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초강력 불체자 처벌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추방 뒤 미입국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반이민 정책은 미국 보호라는 이름 아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안전의 역효과라는 비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